응? 요런 그래프의 6번에 3번 먼저 같이 볼게요. 6번에 3번. 그래프의 6번에 3번. 그 전에 없어요? 네, 해보세요, 그러면은. 5번에 2번이요?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게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요게 바로 주기의 정의야. 알겠어? 어? 주기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만족하는 양수 최소값을 주기라고 정의해요. 이게 주기의 정확한 정의예요. 알겠어요? 내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해 보면 만약에 이 주기가 2파이야. 내가 지난번에 삼각함수는 전부 다 주기함수라고 했잖아요. 주기가 2파이인 게 뭐뭐 있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사인이나 코사인이 주기가 2파이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주기가 2파이인 함수는 fx 더하기 2파이가 fx를 만족은 하지만 얘를 만족한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거는 주기가 2파이의 양의 약수 중에 가장 최소가 주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수 중에. 내 말 이해했어요? 전태일 여기 봐요. 이거를 만족한다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고. 주기가 파이여도 요 식을 만족한다고. 요가 이해하니? 그래서 정확한 주기의 뜻은 바로 이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양수 p의 최소값. 이거를 주기로 정의합니다. 알겠어요? 여기 주기라는 거는 원래 여기 주기가 얼마죠? 이 문제에서 원래 주기는 b분의 2파이죠. 맞아요? b분의 2파이죠. 얘가 뭐로 주어져 있어요? 3파이로 주어져 있는 거죠. 어차피 양수라서 절대값 안 씌웠어요. 그럼 여기서 b가 얼마죠? b라고 하는 거는 얘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2입니다. b가 3분의 2죠. b가 3분의 2고 그 다음에 요 식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죠? 최대값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A 더하기 C. a 더하기 c가 얼마다? 4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c가 마이너스 2라고 했죠? 얘네들을 연립해야 돼요. 그럼 c가 얼마입니까? 3. 아, 빨리 제대로 대답해요. 2c가 2니까 c가 얼마? 1. a는 얼마? 3.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겠죠? 그럼 얘는 3분의 2분의 요 3a가 뭐죠? 9에서 c를 빼래요. 요게 답이네요. 그럼 8을 3분의 2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럼 답이 뭐죠? 8을 3분의 2로 나누면 이거 아까 문제가 몇 번이었어요? 5번에 2번이었니? 5번에 2번. 5번에 2번. 그러니까 8을 3분의 2로 나누래요. 그럼 얼마예요? 사인 330 얼마예요? 저 계산 못해요? 6. 야, 6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 사인 330은 사인에 90 곱하기 4를 30 빼준다고, 진서가. 이해가니? 그럼 이거 뭐로 바뀌어? 사인 30으로 바뀐다고 했지. 여기가 짝수니까 사인이 그대로 오고 30 그대로 오고. 알아? 알아? 그럼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의 사인이잖아. 그럼 뭐가 와야 돼, 얘들아? 마이너스가 와야 되지. 이거 이렇게 쓰지 마, 지금. 이거 지금도 쓰면 안 돼. 얘 하나 계산하는데 이거 다 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570 똑같이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진서가. 뭐에다 뭐 더하는 거야? 코사인 570은 요 90에다 뭐 곱해야 되지? 일단은 코사인에 90 곱하기 6 그럼 그리고 54 그 다음 30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코사인 30이랑 같지. 알겠어? 머릿속으로 돼야 돼. 얘가 일단은 2분의 루트 3인데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인지가 중요해. 몇 사분면의 각이야? 3. 3사분면이지. 왜냐면 90에다 6을 곱했다는 건 4 곱하는 게 한 바퀴잖아요. 그 6이면 요 반 바퀴 더 갔죠. 거기다 30 더했으니까 3사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럼 요거 머릿속으로 해볼래요? 495도?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360에다 135. 그러니까 135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탄젠트 135. 머릿속으로 해봐요. 탄젠트 135는 탄젠트 180 빼기 45죠? 그럼 탄젠트 45니까 1인데 부호는 135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사분면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3에 여기 빼기 1이니까 0 되는 거 맞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또 이 중에 니은은 틀렸거든요. 니은 계산하면 1입니다. 이거 너네가 하시고요. 이 디귿은 맞아요. 디귿 맞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제곱해봐. 제곱하면은 탄젠트 제곱 35도 플러스 2배에 자 얘네들 곱하면 뭐라 그랬니? 지난번에 요 탄젠트 55도는 90 빼기 35예요. 그럼 탄젠트 90 빼기 35는 92 홀수배니까 역수로 바뀐다 그랬죠. 내 말 이해해요?
이거 지워볼게. 지금 디귿하고 있는데 디귿은 요거 제곱하라 그랬지. 이거 제곱하면 한번 써볼까? 탄젠트 제곱 35 플러스 2 곱하기 탄젠트 35랑 탄젠트 55 플러스 탄젠트 제곱 55잖아. 근데 요게 얼마라고? 요게 항상 얼마라고? 얘네들이 서로 무슨 관계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역수예요. 역수니까 1이라고. 알겠어? 요거 1이라고. 됐어? 그럼 여기도 봐봐. 요것도 전개해볼게. 요것도 탄젠트 제곱 35도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에 여기도 탄젠트 35 탄젠트 125 그 다음에 탄젠트 125의 제곱이지. 탄젠트 글씨가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탄젠트 125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90 플러스 35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125 같은 거 있잖아요. 이해해야 돼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진서가 90 플러스 35로 계산한다고. 그럼 얘는 코탄젠트 얘기 안 할게요. 탄젠트 35도분의 1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2, 4분면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지금 빼라 그랬는데 요거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요. 요것도 지금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제곱이 있는데 요것도 탄젠트 제곱 35고요. 요것도 탄젠트 제곱 35예요. 결국은. 맞아요? 어차피 제곱하면 부호는 관계가 없죠. 제곱했으니까. 그럼 둘이 빼니까 얘도 없어지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125가 뭐라 그랬죠? 탄젠트 35도분의 1이 됐거든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요. 얘는 1이고요. 그럼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라고 한 거죠.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4가 되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입니다. 이해 가죠? 그런가요? 자, 얘도 똑같이 할 건데요. 일단 식을 바꿔볼게요. 이거 뭐로 바꿔요, 얘들아? 이거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홀수배 사인이 뭐로 바뀌어? 코사인. 부호는 2, 4분면 사인 양수. 됐죠? 얘는 뭐로 바뀌어요? 이 제곱 있으면 부호 고려할 게 없어요. 제곱이면 무조건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파이니까 2분의 파이 짝수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 부호가 관계가 없다고. 제곱하니까. 여기 그냥 빼기지. 됐어? 요 식의 최대 최소 찾으래. 그럼 코사인 x를 뭐로 둘 거냐면 t로 놔봐요. 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죠. 그럼 요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이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 범위에서 얘가 어디서 최대를 갖죠?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4분의 1이라는 최대를 갖죠. 맞아요? 그럼 언제 최소를 갖죠? t가 얼마일 때? 1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가 더 작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게 마이너스 1이니까 내 말 이해하죠? 그러면 최대는 일단 4분의 1이라고 했고 최소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위에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얘네들을 뭐 해라?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7 이게 답이겠네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하나만 더 해볼래요? 뭐 있습니까? 아직 다 못했죠? 그 오늘은 이 삼각함수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배우는 이 활용이 사실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 외울 게 제일 많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건 다 외워야 돼요. 여기 다 적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공식도 적혀 있죠. 얘네들은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걸 먼저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그러니까 완벽한 증명보다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얘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무슨 법칙이냐면 요 사인 법칙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대수 3분의 2가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뒷부분 맨 끝까지 요거 이제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거부터 맨 끝까지는 기말고사 범위인데 훨씬 어렵습니다. 중간고사보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거는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간고사 못 보고 기말고사 잘 보고 이럴 수 있거든요. 2학년 때부터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단원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험 범위라고 하면 삼각함수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마다 다 지수로도 나오고. 알겠어? 그래서 훨씬 뒷부분이 어렵다.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잘 얘기해 주는 거를 다 기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인 법칙이 뭔지부터 얘기해 줄게요. 잘 봐봐요. 이 사인 법칙은 뭐냐면 요 삼각형이 있고요. 요거의 외접원이 있어요. A, B, C가 있고요. 요거의 외접원이 있다.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6요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 각의 크기와 세 변의 길이를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가 성립하냐면 sin a분의 a는 그러니까 요 각의 사인 값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오케이? 그 다음 뭐라고 쓸 것 같아?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뭐가 성립한다? 이 r이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2r.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말하거든요. 이게 성립하는 것을 사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외웠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쉬운 예제들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60도야. 그리고 뭐 외접원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 3으로 나왔어. 그랬을 때 요 A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거 나와요. 가장 간단한 문제로.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어느 외접원의 반지름과 뭐 각이랑 변의 길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라고. 그럼 이거 그대로 써봐. 어떻게 돼? 사인 뭐분의 60도 분의 뭐는 얘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라고. 얘를 만족한다고. 알겠어?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식에서 A를 찾으라고 하면 사인 법칙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거는 6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내가 3루트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지금 외우셨어요? 다 외웠어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여기 사인 법칙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사인 법칙.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외울게요.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는 이제 잘 애들이 까먹긴 한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잘 안 까먹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식이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방금 한 거보다는.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 A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 빼기 EBC의 코사인 A가 성립하는 걸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불러봐. 뭐라고 쓸 것 같아? B제곱은 뭐라고 쓸 것 같아? B제곱 불러봐. 어떻게 돼? 이거 똑같이 불러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였지. 그럼 B제곱은 뭐라고 쓰겠어? 순차적으로 불러보라고. C제곱 플러스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CA의 코사인 B 이렇게 쓰겠지. 맞아요? 그 다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똑같은 식 3개지만 이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3개로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얘를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잘 외우셨어요? 빨리 외워봐요. 외워야 문제를 푸니까. 10초 줄게요. 다 외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A도 구할 수 있는데 잘 봐. 이것도 외워야 되지만 이 코사인 A라고 하는 것은 얘를 넘겨서 마이너스 2BC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 2BC분의 여기가 B제곱, C제곱 빼기 A제곱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요 각을 알 수 있다. 요것이 이제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근데 그거로 가지고 나오는 식들이 전부 다 이런 거야. 그럼 봐봐. 문제를 봐봐. 문제는 되게 쉬워. 일단 시키는 대로 해볼게. 여기 지금 세 변이 아니라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를 ABC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스몰 a는 요 각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스몰 a예요. 항상. 알겠죠? 그 다음에 각 A가 120도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 각 B가 30도로 주어져 있을 때 요 B의 값, B는 그럼 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이용한다고? 사인 법칙을 이용한다고. 사인 법칙 어떻게 이용한다고? 사인 뭐분의? 사인 뭐분의? 사인 뭐분의 얘들아? 120도 분의 그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6은 사인 30도 분의 뭐야? B 이렇게 계산 가능하죠? 왜 저번에 반지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둘이 같다는 사실을 가지고 B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윤지? 이 사인 법칙만 쓴 겁니다. 그럼 요 B를 계산하려면 여기서 B는 6 곱하기 사인 120은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부호를 역수 취해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다 사인 30을 곱해야 돼요. 2분의 1 요게 답입니다. 그럼 유리화 시키면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0이래.
그랬을 때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얘도 똑같아. 우리가 사인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쓸 수 있었지? 이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잖아. 맞아요? 요 삼각형에 전체 둘레가 있는데 요 반지름이 5로 나와 있어요.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이다. 이해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사인 법칙에 따르면 봐봐요. 사인 A분의 A는 뭐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네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내가 여기서 사인 A를 어떻게 더 쓸 수 있냐면 사인 A는 2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럼 얘를 다시 써봐요. 이거 뭐라고 쓸래요? 이 그림 안 그려도요. 얘 뭐라고 써요? 지금 2R분의 A로 쓴다 그랬죠. 얘는 2R분의 B로 쓰죠. 얘는 2R분의 C로 쓰죠. 그럼 2R분의 1로 묶으니까 전부 다 더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맞아요? 근데 R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5로 나와 있죠? 그럼 10분의 1에 세변의 길이를 다 더한 게 20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죠. 그래서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그냥 사인 법칙만 알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됐죠? 이해 가죠? 자, 3번도 볼 건데요. 자, 3번은요, 요 ABC, 얘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을 좀 자주 그려서 상황을 이해해봐.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루트 7이래요. 그 다음 C가 루트 3, 마주보는 변. 됐죠? 그 다음 A가 6분의 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뭘 찾아라? 요 B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 그러니까 각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요 각을 알면 혹은 요 각을 알면 나머지 각들을 알 수 있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얘는 사인 법칙으로 하려면 각이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뭐 하는 거냐면 딱 눈에 보이는 게 코사인 법칙이 눈에 보여야 돼요. 코사인 법칙이 왜 눈에 보여야 되냐면 이 코사인 법칙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AB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요 A는 여기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BC라 하고 요 사이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까 뭐가 됐었죠? A제곱은 뭐였어?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정리되죠? 얘도 똑같이 써볼게요. 저거 그대로 써봐. 어떻게 돼? 루트 7의 제곱 얼마? 7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얼마? 3 플러스 B제곱. 요거 제곱 더하고 요거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두 배의 얘네들 곱. B 루트 3.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8. 요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라고. 알겠어? 식만 쓰면 되지. 그럼 얘 계산해보자. 얘 계산하면 3 플러스 b제곱에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럼 2가 약분되고 여기가 3b가 남아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면 b제곱 빼기 3b 빼기 4는 0이라서 얘가 b 빼기 4에 b 더하기 1은 0이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b는 4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1은 길이가 안 되니까 아예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코사인 법칙만을 써가지고 내가 이제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똑같이 해봐.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림 그렸어. 어떻게 하라고? 여기를 ABC라고 하래. 그랬을 때 여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13, 7, 8. 이 삼각형의 최대인 각의 크기가 일단 최대각은 어딜까? A, B, C 중에서 최대각이 어딜 것 같아? 가장 긴 변에 마주보는 각 어디야? A, B, C 중에서 A지.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는 게 일단 질문이야. 그러니까 최대각을 구하라고 하면 제일 긴 변에 마주보는 각을 찾는 거야. 이해 가죠? 그럼 얘도 세 변의 길이와 요 두 변 사이에 사이각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용하라고요? 우리가 코사인 법칙 이용하라고요. 그럼 코사인 법칙 그대로 써봐요. 코사인 법칙은 이 13의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 맞습니까? 그 다음 빼기 2배의 7 곱하기 8의 코사인의 세타. 얘 다 곱하기야. 얘를 만족하는 걸 우리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요. 그럼 구해보면 근데 내가 아까 처음에 그 코사인 법칙 할 때 공식 두 개 알려줬어. A제곱은 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얘에서 코사인 A를 찾는 법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맞아? 이거 계산되니? 자, 이거 뭐라고 써? 여기 위에서. 분모 뭐라고 써?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여기 7의 제곱, 8의 제곱, 빼기 13의 제곱. 요게 코사인 세타라고. 요거 얼마야? 계산하면? 얘기해봐. 7의 제곱 얼마니? 49. 그 다음 8의 제곱 64. 더하면 113. 그 다음 13의 제곱은 169.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은 56. 그럼 여기는 56인데 마이너스 붙이고 얘랑 약분돼서 남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그럼 테일아,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세타가 얼마야?
얘들아 코사인이 아니야 60은 말이 안 돼. 음수잖아. 어떻게 60이냐. 둔각이 돼야지. 자 2분의 1이 되는 거 그건 뭐야 60인데 그냥 60이 아니라 180에서 60 뺀 거 얼마야? 120. 여기 이거 120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해가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는 이제 12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역시 똑같이 했습니다. 이해가죠? 자 5번 볼게요. 자 5번도요. 얘는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전부 다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꿨죠?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전부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쓰는 것들을 오늘 다 배웠어요. 자, 뭐였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다 쓸 건 아니고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뭐 이렇게 해서 2R 성립한다라는 게 사인 법칙이었죠. 내가 지금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다 써주자고 했지. 그러면 사인 B는 뭐라고 쓸래 얘들아? 아까 뭐라고 썼지? 사인 B는 2R분의 B 이렇게 썼었니? 맞니? 그럼 여기다 그대로 갖다 넣어봐. 그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A 곱하기 2R분의 B야. 됐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 B 곱하기 2R분의 C로 쓰고요. 여기는 C 곱하기 2R분의 A로 쓰니까 2R은 어차피 다 무시해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B, B, C, C가 전부 다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네가 전부 다 같다는 건 또 무슨 삼각형일까요? 자, A, B랑 B, C가 같다라는 거는 B가 0은 아니기 때문에 A랑 C랑 같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했니 방금? 다시 A, B랑 B, C가 같다는 건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랑 C는 같은 거예요. B, C랑 C에서도 C는 0이 아니기 때문에 A랑 B랑 같죠. 그럼 A, B, C가 전부 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삼각형이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조건도 나왔을 때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6번은요. 다음 그림과 같이 나무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편에 있는 A, B 지점에서 요 나무에 있는 세 둥지를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각각 45랑 75다. 근데 요 사이 거리가 30일 때 요 B 지점에서 세 둥지까지 요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도 저 길이를 찾으려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45, 75 그리고 요 각도 알죠? 삼각형이니까. 요 각이 얼마죠? 45, 75면 둘이 더해서 120이니까 요 사이 각이 얼마예요? 60이에요. 됐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한 게 얘잖아. 얘. 그냥 얘 X로 나. 그럼 뭐가 보이니? 뭐 코사인 법칙 써도 되는데 45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사인 법칙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그럼 사인 60분의 뭐는? 사인 60분의 뭐는? 이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 30은 사인 45도분의 요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 X 이렇게 쓴다고. 여기까지 되니? 현수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한 X는 일단 30에다가 사인 60분의 1을 곱하면은 루트 3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45도를 곱해야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2를 곱하는 거예요. 2가 약분되고 정리하시면 루트 3분의 30 루트인데 유리화해서 약분하니까 10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10 루트 6인가요? 유리화하면 10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4번이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식 두 개로 모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다 비슷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랑 이제 사각형의 넓이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정리 한번 해줄 테니까 오늘 여기 있는 거를 다 외울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삼각형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들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몇 가지로 배우느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한 10가지 안 되나? 자, 1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냐면, 뭐랑 뭐가 주어졌을 때? 요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을 때. 그럼 이때 넓이는 2분의 1 AH로 쓸 수 있죠. 요게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주어져 있을 때냐면, 여기 똑같이 ABC인데, 여기가 A고 B고 요 사이각을 세타라 그랬어요. 그럼 요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죠? 현수 이거 알고 있나요? 두 변의 길이와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이거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의 AB의 요 사이각의 사인값 알겠어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 두 번째입니다. 여기 중학교 2, 3학년 때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떨 때냐면요. 세 번째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요. 세 변의 길이를 내가 A, B, C라고 한다면요.
요때 요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일단 다 쓸게요. 이 S의 S-A, S-B, S-C. 얘를 무슨 공식이라고 하냐면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요. 들어봤나요? 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인데 이건 넓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스몰 s는 어떤 거냐면 이 스몰 s는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누어 준 값을 스몰 s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를 헤론의 공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선식 있어요. 이건 이제 직선의 반원식에서 했었고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잘 봐봐요. 일단은 이 내저번의 반지름, 외저번의 반지름 할까? 외저번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ABC로 주어졌을 때 이때 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4R분의 ABC라는 식이 나와요. 이 나오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증명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사인 세타분의 C가 2R이죠. 여기다 살짝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세타분의 C, 여기가 C잖아요? 사인 세타분의 C가 2R이니까 여기 사인 세타 대신에 2R분의 C를 대입하면 위에 있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4R분의 ABC, 여기서 R이란 외저번의 반지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요 밑에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여섯 번째는 역시 똑같이 외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지고 이번에는 사인 값들이 주어졌을 때거든. 사인 A, 사인 B, 사인 C. 얘가 주어졌을 때 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A분의 A가 2R이었어요. 그러면 A는 뭐라고 쓰죠? 2R 사인 A라고 쓰니? 맞니? 그럼 A가 2R 사인 A, B가 2R 사인 B, 2R 사인 C예요. 그럼 얘 다 곱한 거를 4R로 나누면 뭐가 남죠? 자, 2R 사인 A, 2R 사인 B, 2R 사인 C를 4R로 나눴어요. 그럼 일단 몇 R이죠? 2R, 2R, 2R 곱한 거를 4R로 나누면 일단 몇 R이죠? 2R 제곱. 2R 제곱이 남죠? 그래서 요 전식은 2R 제곱에 그 다음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요것도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역시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았을 때예요. 자, 일곱 번째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ABC로 하면 이때 넓이가 어떻게 된다? 2분의 1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세 변의 길이 합을 곱한 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일곱 가지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해서 그럼 고등학교 때 배우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전체 몇 가지일까요? 전체. 지금 7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중에 5개는 이미 알고 있었어, 사실은. 5개는. 요 하나, 둘, 사선식, 그 다음에 여기 넷, 헤론까지 원래는 알고 있어야 돼. 요거 2개 빼고는. 근데 몰랐으면 이제 다 알으라고. 알겠어? 일단 7가지 얘기했지. 여기다가 나중에 2가지를 더 배워요. 그러니까 내적을 이용한 거, 그 다음 뭐 외적을 이용한 거. 그 기하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능 때까지 거의 이 정도의 식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다. 알겠어? 이해 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처음에 삼각형과 사각형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각형의 넓이인데요. 이 사각형의